지리산의 깊은 숲속에서 오래된 소나무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면서 고요한 산세가 드러났다. 그곳에는 비밀과 전설이 숨쉬는 곳이었고 한국의 자연이 가장 원시적인 모습을 간직한 곳이기도 했다. 이곳에 살던 한 늑대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한이라고 불렀다. 한이는 보통 늑대와는 달랐다. 지리산의 마지막 한국산 늑대로 거의 전설적인 존재였다. 회색빛 털과 날카로운 황금색 눈을 가진 한이는 산속을 자유롭게 누비며 살아왔다. 그러나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한이의 역은 좁아져 갔고 그는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한편 서울에서 온 젊은 등산객 김민주는 자신의 3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리산 종주 등반을 계획했다. 도시 생활에 지친 그는 자연 속에서 자신을 되찾고 싶었다. 민주는 열정적인 사진작가였고 야생동물 사진을 찍는 것이 특기였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산 늑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카메라에 담기를 꿈꿨다. 지리산에 아직 늑대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물론 공식적으로는 1970년대에 멸종됐다고 하지만 산속 깊은 곳에서 가끔 목격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친구 준호의 말이 민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번 등산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만약 정말로 한국산 늑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한국 생태계의 중요한 발견이 될 것이었다. 등산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민주는 계획에 없던 작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면 야생동물을 만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꿀 결정이 될 줄은 몰랐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지도를 확인했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어느새 해가 서산에 걸리기 시작했다. 이런, 길을 잃은 것 같아. 민주는 불안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되돌아가려 했지만 어느 방향이 원래 왔던 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산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번개가 산을 비추었다. 우산은 어디 있지? 민주는 황급히 배낭을 뒤져 우산을 꺼냈지만 강한 바람에 우산이 뒤집혀 버렸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그는 임시 대피소를 찾아야 했다. 민주는 큰 바위 아래로 몸을 숨겼지만 폭우는 계속해서 그를 적셨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비상 텐트라도 치자. 민주는 배낭에서 비상용 텐트를 꺼내려 했지만 그때 발밑이 미끄러져 가파른 비탈길을 굴러내려갔다.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미끄러웠다. 그렇게 몇 미터를 굴러내린 끝에 그는 거대한 나무 뿌리에 부딪혀 멈췄다. 아, 다리가? 민주는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의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손전등을 켜서 확인해 보니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분명 골절된 것 같았다. 그는 비상구급 상자를 꺼내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도움을 청해야 해. 그는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 더욱이 폭우로 인해 전자기기가 젖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민주는 비상 호루라기를 불었지만 폭우와 천둥 소리에 묻혀 그 소리는 멀리 가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의식도 점점 흐려졌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까운 나무로 기어가 비를 피하려 했다. 그는 배낭에서 로프를 꺼내 자신을 나무에 고정시키기로 결심했다. 적어도 의식을 잃더라도 더 이상 굴러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민주는 로프로 자신의 몸을 나무에 묶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이미 너무 차갑고 감각이 없어서 매듭을 제대로 풀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묶여버렸다. 그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스스로를 나무에 묶어버린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누구든 도와주세요.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폭풍우 속에 사라졌고 민주는 의식을 잃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날 아침, 한이는 평소처럼 영역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폭풍으로 인해 숲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뭇가지들이 부러졌고 작은 개울은 불어나 강처럼 변해 있었다. 한이는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의 변화를 살폈다. 갑자기 그의 예민한 후각이 무언가를 감지했다. 사람 냄새였다. 한이는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사람들은 대개 위험을 의미했다. 총을 들고 동물을 사냥하거나 숲을 파괴하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이 냄새는 조금 달랐다. 공포와 고통, 그리고 절망이 섞인 냄새였다. 한이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따라갔다. 그는 언덕을 내려가 작은 계곡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나무에 묶인 채 의식을 잃은 민준을 발견했다. 민준의 얼굴은 참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의 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다. 한이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왜 이 사람은 나무에 묶여 있는 걸까? 누가 그를 여기에 묶어 놓은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묶은 것인가? 한이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더 가까이 다가갔다.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약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한이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한이는 늑대였고 사람을 도울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한이의 기억 속에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있었다. 그가 아직 새끼였을 때 한 노인이 그를 돌봐주었던 기억이었다. 그 노인은 산에서 홀로 살던 은둔자였고 어미를 잃은 한이를 발견해 돌봐주었다. 노인은 한이에게 먹이를 주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거처를 제공했다. 한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그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기억은 한이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한이는 이 사람도 그 노인처럼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심을 내리고 행동에 옮겼다. 먼저 민준에게 체온을 전달하기 위해 그의 옆에 누웠다. 한이의 따뜻한 몸이 민준의 차가운 몸에 열을 전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체온이 조금씩 올라갔고 그는 미약하게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조금씩 떠졌고 흐릿한 시야로 자신의 옆에 있는 거대한 회색 생물체를 보았다. 무엇이? 민준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한이는 즉시 몇 걸음 물러섰다. 그는 민준의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로프를 풀려고 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감각이 없었고 매듭은 너무 단단했다. 제발, 날 해치지 마. 민준은 공포에 떨며 말했다. 한이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감정은 느낄 수 있었다. 한이는 민준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는 단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한이는 천천히 다시 다가갔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귀를 뒤로 젖혔다. 이것은 늑대의 언어로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민준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한이의 행동에서 적대감을 느끼지 못했다. 넌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이는 천천히 민준의 얼굴에 다가 그의 뺨을 살짝 핥았다. 그것은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민준은 놀랐지만 점점 한이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긴장을 풀었다. 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날 도우려는 것 같구나. 민준은 말했다. 한이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난 김민준이야. 네 이름은 뭐니? 뭐라고 불러야 할까?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이는 그저 민준을 바라보았다. 넌 지리산의 전설이구나. 한국산 늑대. 정말 존재했어. 민준은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가 찾던 바로 그 존재가 지금 그의 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무에 묶여 있었고 다리는 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상태는 악화될 것이었다.
한이는 민준의 상황을 살폈다. 그는 민준이 묶인 로프를 물려고 했지만 로프가 너무 단단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한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민준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때 그의 귀가 움직였다. 멀리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산악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 산에서 연락이 두절되자 그의 친구 준호는 즉시 구조대에 연락했다. 구조대는 폭풍이 지나간 후 수색을 시작했고 지금 민준이 있는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이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을 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한이는 결심을 내렸다. 그는 사람들을 민준에게 인도하기로 했다. 이것은 한이에게 큰 위험이었지만 그는 민준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다. 한이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는 수색대가 보이는 거리에서 멈추고 그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언덕 위에 섰다. 구조대원들은 즉시 한이를 발견했다. 저기 봐, 늑대다. 한 대원이 소리쳤다. 모두가 놀라서 한이를 바라보았다. 한국에서 늑대를 목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한이는 그들이 자신을 쫓아오게 하기 위해 몇 걸음 걷다가 멈추고 다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행동을 반복했다. 저 늑대가 뭔가 이상해요.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젊은 구조대원이 말했다. 말도 안 돼. 늑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겠어? 팀장이 반박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민준 씨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고 이 지역은 이미 다 수색했어요. 혹시 모르니 저 늑대를 따라가 볼까요? 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한이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한이는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민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민준 옆에 도착해 그를 지켰다. 민준은 한이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했다. 돌아왔구나. 고마워. 잠시 후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나무에 묶인 민준을 발견하고 즉시 달려갔다. 김민준 씨세요? 괜찮으세요? 팀장이 물었다. 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늑대가 저를 도왔어요. 민준은 겨우 대답했다. 구조대원들은 민준의 로프를 풀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한이가 민준 옆에서 위협적인 행동 없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믿기 어렵지만 정말로 이 늑대가 당신을 도운 것 같네요. 팀장이 말했다. 네, 그래요. 그는 제 체온을 유지시켜 주었고 당신들을 데려왔어요. 그는 영웅이에요. 민준은 한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구조대원들은 민준을 들것에 눕히고 이동 준비를 했다. 한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저 늑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대원이 물었다. 우선은 그냥 두세요. 그는 야생동물이고 자연 속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건의해야겠어요. 팀장이 대답했다. 민준은 들것에 누운 채로 한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고마워 친구야. 네 덕분에 살았어. 이제 난 가야 해. 하지만 다시 올게. 그리고 네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 너희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한이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감정은 느낄 수 있었다. 한이는 마지막으로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살짝 핥혔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구조대원들은 민준을 조심스럽게 들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이는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깊은 숲속으로 돌아갔다. 민준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의 다리는 수술이 필요했지만 의사들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친구 준호가 옆에 있었다. 드디어 깨어났구나. 정말 걱정했어. 준호가 말했다. 준호야, 난 그를 봤어. 한국산 늑대를. 그리고 그는 나를 구했어. 민준은 흥분해서 말했다. 구조대원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너와 구조대원들의 증언이 일치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준호가 대답했다. 내 카메라는? 사진을 찍었니? 민준이 급하게 물었다. 미안해. 카메라는 폭풍에 망가진 것 같아. 하지만 메모리 카드는 무사해. 기술자에게 맡겼어. 준호의 말에 민준은 안도했다. 그는 한이의 사진을 찍었고 그것은 한국산 늑대의 존재를 증명할 중요한 증거였다. 며칠 후 메모리 카드에서 복구된 사진들이 민준에게 전달되었다. 거기에는 한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회색빛 털과 날카로운 황금색 눈, 그리고 당당한 자세. 그것은 분명 한국산 늑대였다. 민준은 이 사진들을 환경단체와 학계에 제공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이 늑대는 분명 한국산 늑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발견은 큰 뉴스가 되었다. 멸종된 줄 알았던 한국산 늑대 발견. 놀라운 구조 이야기. 늑대가 등산객을 구하다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환경부는 즉시 지리산의 해당 지역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늑대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학자들은 한이의 DNA를 분석하기 위해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샘플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도 설치되었다. 민준은 회복 기간 동안 한이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생존 이야기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한이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민준은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6개월 후 민준의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의 책 한이 지리산의 전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유명한 환경운동가가 되었다. 그는 한국산 늑대보호재단을 설립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민준은 한이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전문 가이드와 소규모 연구팀과 함께였다. 그들의 목표는 한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더 많은 한국산 늑대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민준이 한이를 만났던 지역으로 가되 늑대의 영역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간섭만 하기로 했다. 그들은 첨단 장비와 함께 한이에게 줄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 그것은 GPS 추적 장치가 달린 특수 목걸이였는데 한이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의 영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팀은 사흘간의 등산 끝에 민준이 한이를 만났던 지역에 도착했다. 그들은 캠프를 설치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여기가 내가 한이를 만난 곳이야. 민준이 연구팀에게 설명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한이가 내 곁에 있었고 내 체온을 유지시켜 주었어. 팀원들은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다. 생태학자들은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동물 행동학자들은 관찰 장비를 설치했다. 그들은 한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했다. 첫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민준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한이가 이 지역을 떠났을까? 아니면 우리를 피하고 있는 걸까? 민준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늑대는 매우 영리한 동물이에요. 사람들의 존재를 감지하면 자연스럽게 피하죠. 그리고 이 지역은 꽤 넓어요.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동물 행동학자가 대답했다. 셋째 날 저녁, 민준은 혼자 조용히 걷기로 했다. 물론 안전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팀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그는 자신과 한이가 처음 만났던 나무로 돌아갔다. 그곳에 서서 민준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폭풍 후 추위, 공포, 그리고 예상치 못한 구원. 그는 나무에 기대 앉아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았다. 한이야, 내가 돌아왔어. 널 다시 만나고 싶어. 민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한이가 자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다. 갑자기 나뭇잎이 파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즉시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곧 익숙한 회색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다. 한이였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이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고 털은 윤기가 흘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뒤에는 작은 늑대 3마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한이야, 네가 정말 맞구나. 그리고 가족이 생겼네? 민준은 감격에 차서 말했다. 한이는 민준 앞에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황금빛 눈은 민준을 알아보는 듯했다. 날 기억하니? 민준이 물었다. 한이는 천천히 다가와 민준의 손을 살짝 핥았다. 그것은 6개월 전과 똑같은 인사였다. 민준은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이는 그것을 허락했다. 내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한국산 늑대가 완전히 멸종된 것이 아니었어. 한이의 뒤에 있던 작은 늑대들은 조심스럽게 민준을 관찰했다. 그들은 아직 어렸지만 이미 사냥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배낭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그는 천천히 동작하며 한이와 그의 가족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사진을 몇 장 찍어도 될까? 이건 과학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발견이야. 민준은 조용히 말하며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한이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민준은 몇 장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찍었다. 그 순간 민준의 통신 장비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위치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 걱정됩니다. 팀원의 목소리였다. 한이와 새끼들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괜찮아, 한이야. 저 사람들은 나와 함께 온 친구들이야. 너희를 해치지 않을 거야. 민준은 서둘러 통신 장비를 꺼내 응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한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에게 가족이 있어요. 새끼 늑대 3마리예요. 정말요? 그곳 위치를 알려주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연구팀이 이 발견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이와 그의 가족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오지 마세요. 한이가 경계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있다가 돌아갈게요. 그때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민준은 통신 장비를 끄고 한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한이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민준의 존재에 완전히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았다. 한이야, 난 곧 가야 해. 하지만 약속할게.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이 지역이 안전한 보호구역이 되도록 할게. 민준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배낭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너를 위한 선물이야. GPS 추적 장치가 달린 목걸이야. 이걸 네가 착용하면 우리가 너의 영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물론 네가 원하지 않으면 괜찮아. 민준은 상자를 열어 목걸이를 꺼냈다. 그것은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가볍고 늑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그는 목걸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한이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는 몇 번 냄새를 맡더니 놀랍게도 목을 내밀었다. 마치 목걸이를 착용하겠다는 듯이. 정말 네가 이해하는 거야? 민준은 놀라서 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들어 한이의 목에 착용시켰다. 목걸이는 완벽하게 맞았고 한이는 불편해하지 않았다. 고마워, 한이야. 이제 우리가 너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야. 한이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본 후 천천히 숲속으로 돌아갔다. 새끼 늑대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곧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민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목격한 일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특별한 유대였다. 그는 캠프로 돌아가 팀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생태학자가 말했다. 한국산 늑대의 생존과 번식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한이가 GPS 목걸이를 자발적으로 착용했다는 것도 놀라워요.
동물 행동학자가 덧붙였다. 이런 행동은 매우 비정상적이에요. 마치 그가 우리의 의도를 이해한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주는 텐트 안에서 GPS 신호를 모니터링했다. 한이와 그의 가족은 약 3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그곳에 은신처가 있는 것 같았다. 한이야, 좋은 밤 되길. 민주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준과 연구팀의 발견은 한국 환경 보전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한국산 늑대의 생존과 번식이 확인됨에 따라 지리산 일대는 특별 생태 보전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환경부는 한이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GPS 목걸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그들의 이동 경로와 생활 패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과학자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구역의 경계를 설정하고 늑대들의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민주는 한국산 늑대 보호재단의 대표로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했다. 그는 한이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두 번째 책, 한이의 가족을 출판했고, 이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는 정기적으로 지리산을 방문해 한이와 그의 가족을 원거리에서 관찰했다. 직접적인 접촉은 최소화하여 그들이 야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이의 새끼들은 성장했고 그들 중 일부는 자신만의 영역을 찾아 떠났다. GPS 추적 시스템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들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었고 한국산 늑대의 분포 지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년 후 민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늑대와 인간 공존의 길이라는 다큐멘터리였다. 이 프로젝트는 한이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지리산의 생태계를 소개하고 인간과 야생 동물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다. 촬영팀은 한이의 영역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원격 카메라와 드론을 사용해 멀리서 촬영했고 직접적인 접촉은 피했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이가 새로운 가족을 이룬 모습이었다. 그는 이제 한 무리의 리더가 되어 있었고 그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어 있었다. 한이는 단순한 늑대가 아니에요. 그는 한국 생태계의 회복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민주는 다큐멘터리에서 말했다. 그가 보여준 지혜와 용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다큐멘터리는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여러 환경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이를 통해 한국산 늑대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졌고 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이의 이야기는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되었다. 학교에서는 한이와 민준의 이야기를 통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어린이들은 한이를 자연 보호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한이 아저씨는 우리를 도와주는 늑대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이 아저씨를 도와야 해요. 한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말했다. 민주는 이런 반응에 감동했다. 그는 한이의 이야기가 단순한 생존 이야기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교훈이 되기를 바랐다. 5년이 흘렀다. 한이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강건했다. GPS 목걸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그의 영역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그의 자손들은 지리산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지리산은 약 30마리의 한국산 늑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놀라운 증가였다. 민주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환경운동가가 되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고 한이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한이는 저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민주는 한 국제회의에서 말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면 자연도 우리를 존중한다는 것을.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한이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이 되었다. 민주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지리산을 방문했다. 그는 원거리에서 한이를 관찰하며 그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한이는 이제 노령의 늑대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GPS 신호에 이상이 생겼다. 한이의 위치가 이틀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민주는 즉시 연구팀과 함께 한이의 마지막 위치로 향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마침내 한이를 발견했다. 한이는 큰 바위 위에 누워 있었다. 그는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조용히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한이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가, 친구야. 네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연구팀은 한이의 시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루었다. 그들은 한이가 살아온 삶을 기리고 그의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샘플만 채취한 후 그를 그곳에 안장했다. 한이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겼다. 언론에서는 한국산 늑대의 영웅, 한이의 마지막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그의 죽음을 보도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지리산에 모여 그를 기리는 추모식을 열었다. 하지만 한이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자손들은 지리산 전역에 퍼져 살고 있었고 그들은 한이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한이의 유전자가 한국산 늑대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는 한이를 추모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한이재단은 멸종위기종 보호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한이의 죽음 후 10년이 지났다. 지리산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태보호구역이 되었다. 한국산 늑대는 더 이상 멸종위기종이 아니었고 약 100마리가 지리산과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었다. 민주는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리산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보냈다. 그는 그곳에 야생동물 연구센터를 설립했고 젊은 과학자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센터의 입구에는 한이의 동상이 서 있었다. 그 아래에는 한 늑대의 용기가 생태계를 구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주는 혼자서 한이를 처음 만났던 장소로 향했다. 그는 이제 더 느리게 걸었지만 여전히 산길을 사랑했다. 그가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한 늑대가 그곳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한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회색빛 털과 날카로운 황금색 눈, 그리고 당당한 자세. 너는?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늑대는 민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민준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늑대는 민준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준의 손을 살짝 핥았다. 그것은 한이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다. 한이의 자손이구나. 민준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속삭였다. 이 늑대는 분명 한이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손이었고 어쩌면 한이의 기억 또한 이어받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늑대는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숲속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민준을 돌아보았다. 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경이로움의 눈물이었다. 한이의 정신은 여전히 이 산에 살아 있었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민준은 그날의 경험을 마지막 책 한이의 유산에 담았다. 그 책은 그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한이와의 만남은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민준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그는 저에게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이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생존 이야기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보편적인 메시지가 되었다. 지리산의 깊은 숲속에서는 한이의 자손들이 여전히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전설이 아니라 한국 생태계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한이와 민준의 놀라운 만남이 가져온 위대한 변화의 증거였다.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지리산 등산 중에 늑대를 목격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늑대를 한이의 아이들이라고 부른다. 등산객들은 이제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을 행운으로 여긴다. 늑대를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아이들은 말한다. 그리고 간혹 조난당한 등산객이 늑대의 도움으로 구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마치 한이의 정신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처럼. 한이와 민준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의 현대 설화가 되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시가 되었다. 그리고 지리산의 깊은 숲속에서 회색 털을 가진 늑대들이 달빛 아래 뛰어다닐 때 사람들은 그것이 한이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는다.